이제 레벨 1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능 특강의 레벨 2가 좀 문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는 잘라갈게요. 자, 1번 보니까 중심이 5인 원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원위에 두 점이 있는데 OA를 시초선이라 한다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여기가 여기다, 이게 시초선이니까, 그지? A가 여기 있다는 소리고, 자, 이거를 시초선을 했을 때 각 4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 4분의 파이는 y = x가 지나가는 점이죠. 요 점을 갖다가 P라고 하자. 호 AB의 길이가 호 AP 길이에 요거의 호의 길이가 2배다. 그럼 B는 여기 있다는 소리네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요. 요게 4분의 파이면 2배 하면 90도 돼야 되니까.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O, 이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2다. 반지름 준 거네, 그지? 그럼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여야 요 면적이 2가 되는 거니까, 그지? 반지름이 2다. 그 말한 거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 부채꼴의 면적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아까 줬으니까 공식 묻는 거지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약분하고 난 다음에 답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2분의 파이.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뭐 기초 중에 그냥 생기초 문제였죠. 자, 2번. 자, 요 위에 점 5-5,12. 자,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순수하게 요거는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를 순수하게 묻는 문제죠.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5,12 -5,12 요점. 그럼 요 반지름은 요거는 13이겠죠? 왜냐하면 5대 12대 13이니까, 그지? 자, 여기 이제 -5,12가 있을 때 일단 각도는 여기서 이만큼 돌아간 각도를 갖다가 쓴다라고 했죠. 그럼 사실상 기억하고 있니? 요 x좌표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정체고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정체라서,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요 5분의 5니까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결국은 13 사인 세타가 12면 13분의 1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내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했죠? 여기에는 요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요게 코사인의 정체고, 요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사인의 정체다. 요렇게 느껴도 된다 했고, 또 무궁무진하게 많죠? 결국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 요거 떼다가, 그지? 요렇게 그려서 여기 각도가 세타이고 여기 13이고 여기가 5, 12.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자, 사인의 세타는 13분의 12라고 써놓고 요 각도가 2, 4분면 각이면 부호는 마지막에 4분면으로 결정해주면 된다음에 사인만 양수,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구해도 되고. 자, 지금 선생님은 정의대로 한번 해봤고 그냥 약식으로 한번 해봤고 실제로 객관식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기는 요 삼각형 떼다가 그려서 B만 이렇게 딱 찾아내고 부호는 4분면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해주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리 원칙, 약식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실전에서는 빠를 수 있다. 됐죠? 수선의 발 내리고 요 직각삼각형 데리고 와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율만 딱 알아서 요걸 적고 4분면이 부호를 마지막으로 결정한다. 요것만 잘 실수 안 하면 돼.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 더하면 13분의 7, 4분의 정답이겠지. 4번. 자, 3번 가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2차 부등식. 자, 한번 가보면 x제곱 -3파이의 x 2파이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보니까 x, 2파이,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마이너스 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x는 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 요 말이 뭐 이건 기초 중에 생기초다, 그게. 파이에서 2파이 사이. 그러면 4분면으로 따지면 말이야, 파이에서 2파이 사이면 여기는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인데 문제에서 코사인이 양수라고 돼 있네. 코사인이 양수. 이거는 x가 4, 4분면이라는 소리네. 자,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라는 걸 파악을 했는데 코사인이 지금 양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4, 4분면이지 뭐. 자, 그러면 4분면 나왔으면 이거 이제 직각삼각형 그리라고 했어요. 그냥 딴짓하지 말고.
코사인이 4분의 3이면 얘가 4고 얘가 3이라는 소리니까 이건 피타고라스로 16에서 9를 빼면 7 루트 7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탄젠트는 3분의 루트 7이라고 써놓고 자 부호는 아직 안 결정됐다. 4분면을 봐. 4, 4분면 탄젠트 부호는 뭐라고? 음수. 그래서 요렇게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겠죠. 자 다시 한번 4분의 1이 결정돼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주어지면 직각삼각형 그려라.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는 B만 딱 찾아내라. B만. 그리고 부호는 마지막으로 4분면을 가지고서 결정한 다음에 써라. 요거야. 자 4번 갑니다. 자, 이 놈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가 주어져 있을 때 A, B, C. 자, 뭐 이거는 뭐 쉽죠. 주기부터 가봅시다. 코사인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요거를 요놈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저놈 자체의 주기가 된다 했다. B가 양수래. 그냥 B로 나누자. 요게 주기가 2분의 파이래요. 자, 그러면 B는 4가 된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봐야 돼. A가 양수래요. 그럼 C는 나중에 보자. C는 나중에 봐. A가 양수니까 최대는 A고 최소 마이너스 A였는데 이제 C만큼 전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얘도 올라가죠. 자, 최대값 3이고요. 최소값 빼기 1입니다. 두 개 연립해서 AC 찾으라는 거지 뭐. 두 개 더해내리면 2C는 2. C는 1이고요. A는 2다. 자, 이렇게 해서 A, C, B를 다 찾아냈고 이걸 다 곱하면 8이 됩니다. 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레벨 1은 뭐 그냥 기초 중에 쓰는 기초 문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는데 사인의 3x라는 그래프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있는 요 3으로 나눠주면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자, 4칸만 그려보지 뭐. 4칸만.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 자,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겠지. 이렇게. 자, 요게 사인 3x의 그래프예요. 자, 이제 3분의 2파이까지 한 주기만 보라는 이야기고 y 꼴 4분의 1, 4분의 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을 이렇게 가겠지 뭐. 자, 그런데 얘가 사인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 아니죠. 특수각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죠. 그럼 뭔가 떠올리죠? 대칭성, 주기성. 자, 이거 x좌표를 A, 여기를 B라고 했어요.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자, 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아래 위로. 요때 좌표를 CD라고 했습니다. C. D 좋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를 5조리 다 더한 놈의 코사인 값은 얼마냐? 대칭성이네요. 자,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요거의 절반,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죠.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가 되죠, 여기는. 자, 그러면 요 A하고 B를 더한 놈은 요 놈의 2배, 3분의 파이가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를 더한 놈은 여기는 요 놈의 2배, 얼마? 파이가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어디 실수한 데 없나 잘 보고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은 A, B, C, D 다 더한 건 코사인에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답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자, 기억하라 했다. 코사인이 빼기 2분의 1 되는 값도 누구누구라고? 120도, 240도. 라디안으로는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나오자마자 빼기 2분의 1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돼. 아까 요거 앞에서 한번 보여줬으니까 계산은 생략한다. 자, 그 다음 6번 가봅니다. 6번. 자, 코사인의 제곱에 3분의 2파이 또 나왔지?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탄젠트에, 자, 요거는 제곱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쓰는데, 자, 일단 왜 이렇게 썼지? 주기를 넘어서는 큰 각도가 나오면 주기를 날리기 위해서 주기를 분리해서 써본다. 자, 얘가 주기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럼 주기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센스가 있어야 돼. 자, 이건 날라가다. 자, 그럼 이걸 구하는 건데,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뭐 파이 빼기 3분의 1파이 이래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냥 기억하라 했다. 3분의 2파이는 빼기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12분의 7이 된다. 바로 암산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생기초 중에 생기초.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자, 보니까 사인의 제곱의 5분의 파이 플러스 자, 사인의 제곱의 5분의 2파이. 자,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2분의 파이 플러스 5분의 7파인데 자, 요거는 각이 좀 크죠? 크니까 통분해 보겠습니다. 10파이분의 아니다, 10파이래 10분의 5에다가 19파이 이렇게 되나요? 자, 통분하면 10분의 5파이에다가 14, 5파이 14, 19파이 맞죠? 자, 요거는 사인 제곱에 통분하면 10분의 12에다가 17파이 여기나 산수가 맞죠? 10분의 7에 14, 5 이런 5 250이니까 10분의지. 맞죠? 자, 이렇게 봤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각도가 좀 크면 주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한테 장착이 돼 있잖아, 그지? 물론 여기서 5분의 7파이 저거를 갖다가 뭐 하나하나 또 잘라가도 되고 이런데 그냥 통분을 해버리면 주기가 전체에서 삭제될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 자, 그럼 가볼게. 여기 있는 요 놈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사인의 제곱에 사실은 이게 10분의 20파이면 2파이잖아. 2파이에서 다른 방식이 있나 봤더니 이게 그냥 가장 깔끔할 것 같아. 여러 번 어차피 뭐 나누는 것보다 이거는 2파이에서 10분의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이건 다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인은 기함수인데 요게 사실은 사인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 안에서 봐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사인 제곱의 10분의 파이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사인 제곱의 10분의 3파이로 쓸 수 있어요. 자, 앞에는 사인의 제곱에 요거는 사인의 제곱의 10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데 봐봐. 얘하고 딱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되잖아. 2분의 파이. 그리고 얘하고 딱 더해도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 봐. 10분의 2파이하고 10분의 3파이 더하면 2분의 파이죠. 10분의 4파이하고 10분의 1파이를 더해도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 돼서 답은 2다. 이게 이제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봐. 사실은 이제 이런 거야. 만약에 요거 두 개 더한 게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다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용하라는 건데 이걸 못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잖아. 봐. 아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 그지?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는데, 맞죠? 사실은 뭐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 2분의 파이가 된다.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 2분의 파이에서 굳이 10분의 4파이를 뺀 놈이, 자, 여기 아까 이게 10분의 5파이니까 여기 10분의 1파이였잖아, 그지? 이 10분의 1파이를 만약에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이놈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 10분의 4파이가 될 건데, 부호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이게 뭔 부호를 가지든 제곱을 해버리면 그냥 제곱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보세요. 각도가 똑같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1 아닙니까? 이와 같이 딱 정리를 해도 되는데,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놓자, 여러분. 자, 여기는 요놈에서 요거를 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요런 느낌이야. 더해서 90도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 값은 같다. 자,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는 역수관계다. 자,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자, 이거 보세요. 요각하고 요각 더해서 90도 되잖아요. 요각하고 요각 더해서 90도 되잖아.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 값은 같다야. 그리고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 값은 서로 역수관계야. 요걸 머릿속에 좀 암기를 딱 해두면, 아까 우리가 여기는 요 놈을 10분의 1파이였거든?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 되니까,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 값은 같다며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 값하고 10분의 4파이를 더하면 90도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밑줄 친 이놈이 코사인의 10분의 4파이랑 같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 값은 같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 그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요거를 2분의 파이에서 10분의 4파이를 뺐다 해서 이걸 코사인적으로 다시 변화시킨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다. 이게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 처음부터. 지금 이게 처음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사실은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갖다가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건데, 이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요런 이제 각도 관계 통해서 요거를 이용한 수능 기출 문제가 가끔 매번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드문드문 나오기는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 값은 같고,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는 역수관계다. 이게 사실은 아까 y =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 y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90 빼기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를 A라고 쓰고 B라고 쓰고 선생님 C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사인의 세타는,
자, 이 각에 대한 사인은 C분의 A가 되잖아, 그지? 근데 코사인의 90 빼기 세타는 뭐냐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은 C분의 A가 되니까 자, 보시다시피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 값이 똑같아요.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느끼면 된다고. 요거 두 개 더해서 90도 되는 거니까, 그지? 이 각에 대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고 선생님이 각도 맞은편이 높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은 C분의 A인데 이 두 개의 각도를 더해서 90도 될 때 이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봐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게 사인의 10도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코사인이 같다 했으니까 코사인에 몇 도랑 같다는 거야? 80도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코사인은 서로 값이 같다고요. 혹은 코사인의 30도는 사인의 누구? 60도랑 같다. 이 말 아닙니까?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코사인은 값은 같다고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예를 들어서 20도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의 70도랑 같다. 그 말 아닙니까? 두 개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코사인은 같다고요. 자, 탄젠트는요. 탄젠트의 30도는 탄젠트의 60도분의 1이다. 그 말이죠.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 길이는 서로 역수관계다. 왜? 탄젠트 한번 보세요.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 B분의 A잖아요. 자, 그런데 탄젠트의 90 빼기 세타. 자, 요 각에 대한 탄젠트는 A분의 B잖아요. 보시다시피 각도 두 개 더해서 90도 되니까 서로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되고 있나?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원리에 의해서 다 유도할 수 있고 이 원리가 y권 x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런 거 알고 있다면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더해서 몇 도 되는 거라 했니? 180도. 더해서 파이가 되는 거는 only one, 사인만 같다. 외우라고 했잖아. 하나만 더 추가해서 기억합시다. 더해서 90도 되는 거. 요것도 수능 기출 문제에 드문드문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원리가 물론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지만 원리를 떠나서 결과를 외워놓자고. 더해서 180도 될 때는 only one, 사인만 같고요. 이건 뭐예요?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는 뭐라고?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는 뭐? 사인과 코사인끼리 같은 거야. 탄젠트는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가 서로 역수관계고요. 자, 보세요.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같아요. 그 다음에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 값은 서로 역수입니다. 여기서 증명했잖아.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꼭 좀 이제 추가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돼야 될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인의 제곱에 예를 들어서 30도랑 코사인의 제곱에 30도는 당연히 각이 똑같아야 이 값이 1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자, 잘 봐. 이게 뭐 하는지 선생님이 사인의 제곱 30도 하고 자, 여기도 사인의 제곱 몇 도 더하면 1이다. 만약에 사인 제곱을 더해서 1이 된다면 선생님이 주장 여기는 60도여야 된다. 왜? 좀 전에 뭐라 했냐면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같다네요. 그럼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원래 이 코사인 제곱 30도는 이거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누구랑 같다고? 여기 위에 읽어봐. 사인의 60도랑 같단 말이야, 얘들아. 자,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써볼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잘 보세요. 더해서 90도 되고 있죠. 그러면 코사인 30도나 사인 60도는 값이 같다니까요. 이해가고 있지? 결론. 만약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해서 1이 되려면 각도가 똑같아야 돼. 30도, 30도. 그런데 사인 제곱끼리 혹은 코사인 제곱끼리 더해서 1이 되려면 이 각도의 합은 90도가 돼야 된다고. 90도. 알겠니? 왜? 코사인 30도는 사인의 60도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그지?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 코사인 값이 같다고 돼 있잖아? 이거는 사인 60도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놈하고 이놈 더해서 1이 되는 관계에서 얘가 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라면 요 각도의 합은 90도가 돼야 된다고. 되겠나?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코사인의 제곱 만약에 60도에다가 코사인의 제곱 몇 도를 더해서 1이 되냐 물으면 여기는 두 개 더해서 90도 돼. 30도라고. 30도.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한 수능 기출 문제가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 봐. 사인의 제곱 1도 이 도야. 사인의 제곱 2도 쭉 이렇게 가서 사인의 제곱 89도까지
이거의 합이 얼마냐? 이게 이제 과거 수능 기출 문제 정체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제곱이 사인끼리만 쭉 더해져 있잖아. 사인끼리만.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에 따르면 제곱을 더해서 1이 되는 관계인데 사인 코사인이 만약에 둘 다 양쪽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더해서 1 되는 경우는 각이 같아야 된다 했고, 이건 지금 보니까 사인만 계속 주구장창 등장하네. 요랬을 때는 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을 더해서 1이 되려면 각도의 합이 90도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가나? 그럼 1도는 누구랑 매치가 돼야 돼? 1도는 89도랑 매치가 돼야 되겠죠. 89도랑. 요 앞에 사인의 제곱 88도가 있으면 2도는 88도랑 매치가 되면 두 개 딱 더해서 9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여기서 1부터 89까지가 항이 89개야. 그걸 두 개씩 묶음으로 묶으면 일단 몇 묶음 나오노? 몇 묶음? 89를 2로 나눠봐. 44묶음이 나오고, 그러면 정중앙에 한 개가 딱 독야청청 남겠네. 한 개가. 그 중간에 있는 이 각도는 당연히 사인의 제곱 45도 요것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시요. 1부터 89까지 항이 89개야. 근데 그거를 더해서 90도 되는 관계로 두 개씩 묶음으로 묶으면 44묶음 나오잖아. 그럼 낱개로 한 개가 남겠지? 그 남는 게 정중앙에 있는 얘 남을 거 아니냐고. 자, 그런데 좀 전에 저 원리에 따르면 각도가 더해져서 90도 되는 사인끼리 제곱해서 더하면 1 된다며. 그럼 이거 1이고 그 다음도 1이고 이 1이라는 값이 44번 나오겠죠. 44묶음당 각각 1이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그냥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놈의 정답이 44.5 이거였어요. 되고 있지? 자, 이 정도는 수능에 기출이 된 바. 아마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뺏겨서 낸 거야. 그러니까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이걸 기억을 못 해두면 하나하나 또 2분의 파이 빼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꿔서 다시 코사인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각이 같군, 이거 1이군, 이렇게 하나하나 또 다 찾아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걸 모르면. 그렇게 풀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넘어가잖아. 자, 꼭 좀 기억해 놓자. 자, 요거 오늘 아까 개념 정리한 거 더불어서 두 개만 다 기억하자. 더해서 180도 될 때는 only 사인만 값이 같대. 사인끼리는 값이 같고 코사인끼리 탄젠트끼리는 부호가 반대라고 했고요. 더해서 90도 될 때는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이 값이 같대. 사인 10도는 코사인 80도, 사인 20도는 코사인 70도, 이거 끼리가 같다고. 그리고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끼리는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두 가지만. 자, 여기 한번 써놔볼까? 더해서 파이가 같다. 사인끼리만 같다. 자, 요거는 이제 뭔 소리냐면 사인에 자 파이 빼기 세타랑 사인의 세타는 무조건 같고요.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부호가 반대이고, 탄젠트의 파이 빼기 세타랑 탄젠트 세타도 부호가 반대. 그래서 only 사인만 같아진다. 되겠죠? 이해가나? 그리고 요거는 뭐요?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은 같고,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은 같고,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끼리는 서로 역수관계다. 요 두 가지만 머릿속에 착 넣어놓자. 제발. 아시겠죠? 요 두 가지만 제발 머릿속에 넣어놓읍시다. 응? 매번 나올 때마다 각 변환으로 구하지 말고요. 자, 제발 내가 외우란 거 외워. 더해서 180도 될 때는 사인끼리만 같고요. 나머지는 부호가 반대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더해서 90도 되는, 자, 두 개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요. 더해서 90도 되는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요. 더해서 90도 되는 탄젠트끼리는 역수관계. 여기까지만 암기합시다. 자, 이거를 암기했다 치고 다시 이 문제를 봅니다. 자, 다시 이 문제를 보니까 이래요. 사인의 제곱 5분의 파이 플러스 사인의 제곱 5분의 2파이. 자, 그리고 사인의 제곱인데 이 각도가 좀 커. 자, 각도가 좀 큰데 여기 제곱이 계속 난무하는 걸 보고 눈치를 깠어야 돼. 그럼 통분해보자. 이거는 통분해보니까 10분의 5에다가 19파이 나온다. 10분의 19파이. 10분의 19파이면 10분의 20파이가 2파이니까 2파이에다가 10분의 파이를 뺀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사인의 제곱에 통분해보니까 10분의 얼마야? 17파이. 그러면 요거는 2파이에서 10분의 17파이면 10분의 20파이가 2파이 아닙니까? 여기서 10분의 3파이를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파이는 죽이니까 날려버리면 각도 안에서 사실은 사인의 마이너스 10분의 파이 요거의 전체 제곱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요 안에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한들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돼버리는 거잖아. 제곱하면.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보겠다고요. 사인의 제곱에 10분의 파이. 자, 요것도요. 사인의 제곱에 10분의 3파이 이렇게 보겠다. 자, 그랬더니만 얘를 이렇게 10으로 통분해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10분의 2파이. 얘는 사인의 제곱에 10분의 4파이라서 자, 이제 요거 두 개 딱 더하면요. 보세요. 각도의 합이 90도 되잖아요. 2분의 파이. 1이에요. 자, 요거 두 개 딱 더해도 각도의 합이 요거 두 개 90도잖아요. 1이라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2.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만약에 모르면 뭐 유의한 방법도 있겠죠. 여기 이거 2 곱하기 1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아마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2분의 파이 이 각도 변환 공식을 쓰라는 거였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출제한 의도대로 한번 선생님이 풀어보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사인의 제곱 5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의 제곱 5분의 2파이는 그대로 두고 자, 요 안에 걸 봐. 요 제곱이라고 하고 사인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7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지? 자, 여기를 보니까 요 5분의 7파이는 다시 파이 더하기 얼마야?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파이하고 얘하고 더하면 사인의 2분의 3파이 더하기 이 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보세요. 이게 파이 더하기 5분의 2파인데 파이는 얘한테 줬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이거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5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 이놈의 부호는 얘로 따진다 했는데 따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 아니야. 그냥 양수 된다고. 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더하면 1이다. 요걸 쓰라고 원래 이 문제 출제 의도가 이거겠지. 선생님이 이걸 모르는 바 아니나 이거는 말이야. 이 각도가 만약에 많이 복잡해지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대로 일단 이 각도가 커지면 일단 통분해서 만약에 2파이를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란 이야기야. 보편적으로 그래.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재빨리 답이 나오도록 풀리도록 그렇게 의도해서 낸 문제니까 이게 어떤 학생들은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의도로 냈다는 건 알겠죠? 모르는 바 아니나 이런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최초에 설명했던 방법을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레벨 1 맞춰보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발 진작에 이 방법으로 풀지 왜 그랬어요? 그건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니까. 나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면 안 돼. 누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안 풀겠어? 제발 편한 방법으로 가지 말고 너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이 문제에만 딱 맞는 그 풀이법을 가르쳐 주길 바라지 말고 다른 풀이들 가르쳐 주면 외워, 기억해, 연습해. 잘하고 싶으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봅니다. 자, 보니까 4x의 제곱 빼기 4배의 사인의 세타 x 플러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이꼴 빵. 자, 오타가 없나 봅시다. 오타가 뭐 많아가지고 이거. 자,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세타의 합은 또 합을 물었네요. 자, 일단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거 삼각 방정식입니까? 아니면 2차 방정식입니까? 야, 너 빨리 대답해봐. 대답해보자. 대답했니?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삼각 방정식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오늘 집에 와서 바꿀뭐. 아니, 오늘 너 집에 저녁에 바꿀뭐. 이게 어디가 삼각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그냥 삼각함수 형태로 상수로 나온 거 아니야. 상수가 삼각함수 형태로 나온 2차 방정식이야. 되고 있지? 그럼 선생님 2차 방정식인데 이게 범위 제한이 있으면 판별식 못 쓴다며 어디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변수는 x야. x가 어디가 범위 제한이 있냐고. 이게 세타 범위지 x 범위야?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 안 돼. x는 범위 제한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판별식 나오면 막 써도 된다는 거지. 알겠나? 그러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 돼야 된다 그 말이고. 자, 이거 뭐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고, 몰랐던 사람 그냥 판별식 쓰세요. 요거 16 사인의 제곱 빼기 4배의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요게 판별식인데 요게 0 돼야 되니까 사인의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정리해 씁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해가 가네. 판별식 자체가 이제 삼각방정식으로 변해버리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각방정식 문제가 된 거야. 세타는 요겁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삼각방정식 문제가 됐으니까 각도 통일돼 있네. 세타로 함수 통일해야죠. 1차식으로 얘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자, 정리해보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고요. 자, 이퀄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은 없어졌고요. 자, 코사인 세타 인수분해 하는 중입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게 이제 빵이거나 요게 이제 빵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2파이까지죠? 이렇게 가는데 0하고 2파이는 빠져있죠? 빠져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빠져있고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이때 코사인이 0되는 요거는 선생님 기억하라 했죠? 2분의 홀수 파이. 그래서 요거는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나올 거고요. 자, 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각도 여기죠. 여기 이해갑니까? 여기가 파이. 자, 그런데 이거의 합을 갖다가 물었네요. 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네. 왜? 물은 게 모든 세타의 합이잖아. 그럼 굳이 그걸 왜 구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봐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하시오라는 말이면 요거는 파이 따로 더해주더라도 그지? 요거 두 개 더한 놈은 요 놈의 2배 된다며. 그럼 2파이. 자, 여기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지? 이해가냐? 알파하고 감마 더한 게 벌써 요거의 2배라고. 요거 2개 더한 게 2파이고 베타는 파이였잖아. 그러니까 합이 3파이가 된다라는 거. 바로 그냥 이거 따로따로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는 거였네. 그치? 이해가 되고 있죠? 다시요. 얘하고 얘 더한 거는 요거의 2배 2파이에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파이 한 번 더 더하면 3파이가 된다.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걸 안 구하고도.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이는 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항상 합이 나오면 대칭성 더 올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 문제를 풀어왔고요. 레벨 1에서 7번 문제 풀 때 선생님 꼭 좀 기억하자 했다. 더해서 180도 될 때는 only 사인끼리만 갖고 코사인끼리, 탄젠트끼리는 부호가 반대다. 더해서 파이가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더해서 90도가 되는 경우는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같아진다. 그리고 탄젠트끼리는 더해서 90도 되면 역수관계가 된다. 여기까지만 암기해 봅시다. 그때그때 변화하지 말고.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2 이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